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음학과 행복학 그리고 기쁨학에 대하여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웃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웃음학의 아버지인 노만 카전스 박사에 의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행복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행복학 열풍을 불러온 탈빈 샤흐르 박사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쁨학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인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주창한 저 권제도 목사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학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 학문 모두가 다 심리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중에서도요, 긍정심리학과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화되지를 않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엿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을 다룰 때에 빠뜨릴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치료의 일종인데,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암 환자 등의 중병 환자에게 끊임없이 좋은 말로 당신 병은 낫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그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가 이 말에 크게 고무되고 격려받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병치료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이제 병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중병이 치료받는 것을 일러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인 플리저의 라틴어가 플라시오인데, 이 플라시오의 1인칭 단수 미래 직설적 능동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플라시보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I will please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는 뭐라고 하느냐?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위자가 허위 위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허위로 거짓말로 약 처방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말로는 노시보 효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가 치료를 아무리 잘해주고 약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조절을 해줘도 환자가 그 머릿속에 도저히 내 병은 나을 병이 못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치료 효과, 약 효과가 떨어져서 병이 안 고쳐지게 되는 경우를 일러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를 본인의 질병에 임상 실험을 해 가지고 큰 치료 효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웃음학의 아버지인 노만 카전스 박사입니다. 노만 카전스 박사는 원래 토요 리뷰, 세르데이 리뷰라고 하는 잡지사의 유명한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4년도에 소련에 출장을 다녀오다 말고 뜻밖의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은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 통증이 극심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의사도 말하기를 이 병은 워낙 희귀병이고 난치병이어서 완치율이 5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낙담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질병에 걸려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말고 이 노만 카전스 박사는 웃음의 치료 효과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서 이제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교에 한스 셀리에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삶의 스트레스,
영어로 말하자면은 Stress in the Life라고 하는 책인데, 이 유명한 책을 읽어보다가 말고 그 책 속에 이제 책 속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의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양약은 쾌활한 마음은 양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직역을 하자면은 쾌활한 마음은 양약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왜 유쾌, 상쾌, 통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쾌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좋은 약이라는 말을 듣고서 여기서 이제 이 노만 카즌스 박사가 마음을 다잡기를, 야, 이제부터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쾌활하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TV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그 코미디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한 15분 정도 불과했는데 15분 동안 막 깔깔 웃고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그 기뻐하면서 막 아무런 잡념도 안 가지고 TV를 딱 보는데, 중요한 것은 15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TV 본 이후 2시간 동안에 통증이 전혀 못 느끼게 됐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코미디 한 프로가 15분짜리 코미디 한 프로가 2시간의 통증 완화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주다. Laughter is best therapy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친인척 모든 사람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기를, 이제부터는 노만 카즌스는 네 인생을 즐겁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을 했다. 그러니 제발이지 나한테 앞으로는 부정적인 말들 또는 여러 가지로 득스럽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은 일절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시고 말이나 행동에서 그런 것은 일절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하는 편지와 전화를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만 카즌스 박사는 나중에 어디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느냐, 콜롬비아 의대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음 치료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책이 바로 질병의 해부, 영어로는 Anatomy of an Ill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해부, 1968년도에만 해도 40주 이상을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질병의 해부,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웃음은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다. 어떠한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감히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만 카즌스 박사가 말하기를 웃음은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시험하거나 혹시 저를 시험하는 일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음학의 아버지는 노만 카즌스 박사이지만은 웃음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젤라탈레즈라고 하는데, 이 젤라탈레즈라고는 용어 신조어를 만들고 웃음 치료학을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공고히 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의대 정신과에서 30년 이상을 웃음 치료학을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30년 이상을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조어도 젤라탈레즈라고 하는 영어 신조어를 만들었고, 근데 여기에서 젤라탈레즈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하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 영어 헬스 있지 않습니까? 이 헬스의 그리스가 젤로스인데 이 젤로스에서 파생되는데, 이 젤로스는 웃음의 레프트하고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프라이 박사에 의하자면은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헬스인데 이 젤로스가 레프트하고 같은 뜻이다 보니까 이제 웃음학을 영어로 젤라탈레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프라이 박사에 의하자면은요,
사람이 한바탕 웃을 때에 신체의 650개의 기관 중에서 무려 231개의 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분 동안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근육과 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장까지 움직이게 해가지고 상당한 운동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웃을 때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분은 증명을 한 셈이죠. 프라이 박사에 의하자면은 웃음은 폐를 확장시키고 위장과 심장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에어로빅 효과에도 만점이랍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웃음은 뇌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농담을 할 때는 좌뇌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농담을 이해를 하고 웃기 시작할 때는 우뇌가 활동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프라이 박사는 말합니다. 웃음은 전염된다. 웃음은 감염된다. 그리고 이 둘은 당신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말하기를 유치원의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씩 웃는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얼마만큼 웃느냐? 겨우 하루에 10하고 7번밖에 웃지를 않는답니다. 이 외에도 웃음학의 학문적인 정립과 웃음 치료에 기여한 그 학문 전문가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 두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만 카즌스 박사하고 윌리엄 프라이 박사.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학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학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박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펼쳐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벤 샤하르 박사 역시 행복학을 긍정심리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탈벤 샤하르 교수는 지금 이제 저스티스라고 해서 정의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으로 명강의를 해오고 있는 마이클 샌들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고 그 다음에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강의를 펼쳐오고 있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셀리 세이건 교수라고 해서 셀리 케이건 교수 이분하고 해가지고 탈벤 샤하르 교수 해가지고 이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일찍이 하버드 대학 시절에 최우수 학생으로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촉망받는 스쿼시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최종 우승을 스쿼시 게임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그 우승을 거둔 그 당시에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승을 하고 난 뒤에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하더랍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나니까 어느새 심각한 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답니다. 야,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낫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이 그 탈벤 샤하르 교수가 최우수 학생 시절부터 무려 30년 동안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행복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학교냐? 1938년도 이래로 무려 75년 동안을 행복학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온 대학으로 유명하거든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해가지고 영어로는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다른 말로 그랜트 스타디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이 스타디를 재정적으로 통 크게 후원을 해준 백화점 재벌 중에서 윌리엄 그랜트라고 하는 재벌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연구 경비를 몽땅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랜트 스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학 그랜트 스타디를 탈벤 샤하르 교수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세계적인 명제가 바로 해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강조와 행복, 해피니스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서 전체 재학생의 20%인 1,400명 정도가 이 강좌를 들었답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대가들이 어디 한두 분뿐이겠습니까? 이 탈벤 샤하르 교수 이외에도 탁월한 그 행복학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 연구의 3대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이제 이 35년 동안을 행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그 행복학 이론을 집대성한 분인데, 행복학의 고전이라고도 불려지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바로 조지 페일런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등등 하버드 대학교는 행복학의 기략성 같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음학과 행복학의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웃음학과 행복학, 이 두 개의 학문을 통해서 파생된 학문인 기쁨학, 아니 기쁨학이 웃음학과 행복학에서 파생되었다라기보다는요, 엄격하게 보면은 웃음학과 행복학이 사실은 기쁨과 기쁨학에서 파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이 웃음학과 행복학의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거나 알아도 외면을 하고 있을 따름이죠.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왜 작습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 큰 나라죠. 작지만 큰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 권전호 목사가 끄집어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웃음학의 근원인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오는 그 cheerful heart,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쾌활한 마음, 기쁜 마음을 말하고 있고, 영어에도 보면은요, 해피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숱하게 많은 대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야말로 웃음학과 행복학 그리고 기쁨학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웃음학과 행복학 그리고 기쁨학은 친밀한 이웃사촌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은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으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참된 기쁨과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